2024년 10월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의 유기용 대표가 네이버 카페 홈바리스타 클럽에 알레그리아의 쿠웨이트 진출 소식을 전하는 에세이를 남깁니다. 국내 스페셜티 커피 업계가 충분히 자극받을 만한 소식이었죠. 중동 현지에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알레그리아를 전개해 나갈 계약 주체와 현지 시장에 대한 소개, 그리고 1호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앞서 유기용 대표가 쿠웨이트로 오가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짐작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실행이 뒤따를 줄은 몰랐는데요. 아마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엔 1호점 오픈 일정이 임박해 있을 겁니다. 작은 커피 공방으로 시작한 브랜드인 알레그리아가 과연 어떻게 중동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2022년 알레그리아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해외 진출 관련 제안을 받습니다. 사실 국내의 우수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의 경우 해외 업체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종종 컨택을 받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소위 찔러보는 식의 연락이라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해외 매장이 개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레그리아 역시 이러한 제안에 같은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 사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판교 테크원점과 광화문 K스퀘어 시티점 오픈 이후 중동의 한 업체가 알레그리아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역으로 설득하면서 끊임없는 구애를 해왔던 거죠. 이메일과 DM, 영어와 아랍어, 번역기를 쓴 티가 나는 한국어 등 그 방법과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알레그리아의 거절을 거절하며 집요하게 컨택을 시도했고요. 그러다 2023년 가을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오로지 당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다. 1시간만 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알레그리아의 유기용 대표는 남다른 의지를 보인 그들과 함께 미팅 테이블에 앉습니다. 2024년 1월 유기용 대표가 쿠웨이트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술이 금지되어 있는 종교적 특성과 사교와 토론을 즐기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동에서 커피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을 체감하죠. 일본의 커피 브랜드 아라비카가 첫 해외 매장을 연 곳이 바로 쿠웨이트였다는 점도 참고가 됐을 거고요. 현지 방문을 통해 중동의 핵심 거점으로서 쇼핑과 외식 산업이 발달한 쿠웨이트가 중동 국가 중 테스트베드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한 유기용 대표는 귀국길에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결심합니다. 계약 내용은 집요한 구애만큼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쿠웨이트 1호점을 시작으로 아랍에밀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사우디 등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 20개 매장을 5년 내 개점한다는 내용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었죠. 기간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계약의 상대는 중동 일대에서 건축, 인테리어, 마케팅, 그리고 버거 브랜드 띵리스를 필두로 F&B 사업까지 전개하는 지주회사 브랜들리스였고요. 그동안 커피업계에서 카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대체로 대기업에 묵시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자체 비용으로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알레그리아가 맺은 계약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 주목할 부분입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해외 지점 오픈과 비교할 때 사업의 규모와 파급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정통한 현지 기업이 사업의 운영권을 쥐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이고, 사업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만큼 현지 기업은 브랜드 본사에게 큰 규모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 방식만 봐도 브랜들리스가 알레그리아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그럼 알레그리아는 어떻게 중동의 기업마저 삼고초려하게 만들고 결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알레그리아는 제가 사업 초기부터 지켜봐온 브랜드라 잘 알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ACR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테라로사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스스로를 판교 대장이라 자부할 정도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IT 기업의 직장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알레그리아가 제공한 커피와 서비스는 판교의 직장인들에게 때로는 부스터였고 때로는 휴식 그 자체였고요.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와 정돈된 서비스, 언제 마셔도 변함없는 하우스 블렌드. 아마 알레그리아를 모르고 방문하셨던 분들도 보통의 개인 브랜드 카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처음 매장을 방문했던 2012년의 느낌과 최근의 매장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디테일을 살펴보면 달라진 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경험 관점에서는 분명 일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1년 서울 서초구의 작은 커피 로스팅 공방에서 알레그리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유기용 대표는 카페 운영보다는 좋은 품질과 영업력으로 커피 납품 비즈니스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매장 영업은 하지 않았고 공방을 사무실이자 로스팅 공간으로 꾸며서 납품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보 자영업자였던 당시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역시 사업은 잘 안 됐고요. 유기용 대표의 표현대로 정신을 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커피 로스팅 경험도 부족했고 영업 스타일도 커피업계의 특수성과는 맞지 않았던 건데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잔판매 카페 영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고 심지어 커피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마저도 좋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로스팅 기술, 소비자에 대한 이해, 커피 시장의 특수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위기였지만 유기용 대표는 움츠리지 않고 과연 커피 비즈니스의 본질은 뭘까? 라는 의문을 품고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본산인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인텔리젠시아, 스톰타운, 블루보틀 등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고 관찰하죠. 소비자들을 이토록 열광적이게 하는 건 뭘까?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를 고민하면서 매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사업의 본질은 힙한 감성이나 멋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죠. 2012년 6년간의 공사기간을 마친 판교 테크노밸리에 카카오, NC소프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2년 기준 7만 8천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 초기부터 대형 상권으로 주목받았죠. 이때 알레그리아는 1호점의 부진 속에서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곳 판교에 2호점을 냅니다. 유기용 대표는 블랙워터 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의 커피를 보다 영향력 있는 상권에서 평가받고 싶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매장의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건물 입구에서 보면 마치 스타벅스와 1대1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듯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스타벅스 못지않은 서비스로 제공했고요. 이름도 없는 2년차 신생 브랜드가 스타벅스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것도 대등한 가격 포지션으로요. 판교 IT밸리의 직장인들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진부한 스타벅스보다 알레그리아의 커피 스타일과 단정함에 이끌렸습니다. 당시 일자형으로 오픈된 커피바 형태의 레이아웃은 그 자체로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일자형 바였기 때문에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바리스타조차도 작업 내내 손님과 마주볼 수 있어서 소통에 용이했습니다. 알레그리아는 메뉴, 접객 태도, 레이아웃 등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형태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다운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역시 지루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완성도가 떨어지는 개인 브랜드들 사이에서 돋보였고요. 이 판교 커피바는 오래도록 알레그리아의 여러 매장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판교 브릿지타워점, 2022년 판교 테크원점으로 지점을 확장하며 판교의 직장인들에게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하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런 일을 더 자주 겪게 되고요. 돈, 사람, 시스템, 업황,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과 파급력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은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등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위축되기보다 알레그리아처럼 승부수를 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줄지 모르니까요. 알레그리아를 아시는 분들은 모두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튀지 않고 신뢰감 있는, 그리고 상권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딱 맞는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런 소비자들의 일관된 경험이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시기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유기용 대표의 해안이 낳은 결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남과 다른 튀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알레그리아는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색과 온도, 스타일을 소비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노출했습니다. 알레그리아를 패션에 비유한다면 로고 플레이 없이도 절제되고 은은한 멋을 풍기는 드뮤어 룩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일은 단지 고급 소재의 자켓을 걸치고 가방을 하나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세련된 느낌이 외모와 행동, 말투에까지 풍겨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처럼 알레그리아는 인테리어와 패키지, 홈페이지 등 모든 디자인 요소와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 콜라보하는 브랜드의 느낌까지 고려하며 소비자와의 접점 전반에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레그리아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모두 비슷한 브랜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알레그리아가 홍대나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같은 힙한 젊은이들의 상권으로 매장을 확장해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웠겠지만 저는 지금만큼의 성장은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알레그리아와 같은 튀지 않고 딱 떨어지는 브랜드는 오피스 상권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비춰지지만 소위 힙한 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루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유기용 대표와 알레그리아의 구성원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카페는
카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잘 맞는 상권에 자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효과를 잘 발휘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카페가 단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시너지를 만드는 동료 또는 이웃으로 인식하게 하고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대는 대한민국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태동기이자 전성기 부흥기였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규모였고 상대적으로 미숙했지만 시장의 역동성과 성장 추세만큼은 걷잡을 수 없는 정도였죠. 스페셜티에 대한 기술적, 문화적 발전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돋보였던 시기였고요. 전체 커피 시장에 관심과 자본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 많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는 앞다퉈 나만의 커피, 남과 다른 커피를 선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의 브랜드가 컵 오브 엑설런스, 베스트 오브 파나마 등 세계적인 커피 옥션에서 상위에 랭크된 커피에 잇따라 낙찰 기록을 올렸고 바리스타들을 대회에 내보내며 각자의 방식대로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커피를 소개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갔죠. 그런데 같은 시기 알레그리아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튀는 브랜드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좋아 보이고 다른 브랜드가 잘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만든 스타일과 커피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죠. 다른 곳에 없는 희귀한 커피를 찾지 않고 대회 트로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반짝이는 마케팅이 아니라 긴 호흡의 브랜딩을 추구한 거죠. 취향을 파는 커피 비즈니스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서 굳히는 전략을 취한 건데요. 돋보이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느낌에 공감하는 같은 취향의 소비자들을 꾸준히 모으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격의 알레그리아를 두고 어떤 분들은 다소 지루하고 특별함이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 더 가까이 하기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유기용 대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별한 경험보다는 어쩌면 그냥 좋은 커피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알레그리아의 커피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어르 단독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1월 알레그리아는 판교 테크원점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컨셉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레이 컬러와 무거운 목재의 소재감을 베이스로 한 아늑하고 이성적인 컨셉에서 벗어나 과감히 밝은 톤의 원목과 화이트 컬러가 조화된 감성적인 컨셉으로 공간의 쾌적성을 높인 건데요. 그리고 이어 오픈한 K-스퀘어 시티점에도 동일한 컨셉이 적용됐는데 이건 미니멀 디자인의 정석이라 불리는 샐러드 보울 스튜디오와의 협업 결과였습니다. 샐러드 보울은 가시적으로 화려한 것을 지향하고 촉감과 질감 등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디테일을 섬세하게 공간에 녹여내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업종이 다름에도 앞서 커피업계에서 알레그리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렇게 알레그리아는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볼과 함께 완성한 공간적 미니멀리즘과 알레그리아의 캐릭터의 합은 결국 중동의 브랜들리스와의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랜들리스가 알레그리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시점이 바로 판교 테크원점과 광화문 K-스퀘어 시티점 오픈 이후거든요. 그리고 알레그리아는 샐러드 보울과의 협업을 중동에까지 이어갑니다. 알레그리아의 중동 1호점 설계와 디자인 역시 샐러드 보울이 맡았고요. 브랜들리스의 담당자는 알레그리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커피 퀄리티에 또 한 번 놀랐다. 알레그리아의 미니멀리즘은 중동의 정서와도 잘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거라고 판단했다. 라고 말하며 최근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확산 중인 중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알레그리아가 경쟁력을 가졌음을 확신했습니다. 알레그리아가 디자인 스튜디오와의 협업에서 소위 가성비나 유행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지 못했겠죠. 이렇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십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큰 상권에서 평가받고자 했던 과감한 승부수, 나와 상권의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일관된 브랜드 경험,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편안한 커피 스타일,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콜라보레이션까지. 어쩌면 특별한 비법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적 판단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업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지만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사업자로서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만 브랜드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많은 브랜드가 탄생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시장이 성숙해 갈수록 힙하고 반짝이는 브랜드보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는 신뢰 있는 브랜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져 가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밌는 커피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